갖고는 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뭐 자세한 거는 여름방학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중요한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정규분포는요. 봐봐. 문제도 풀까요? 정규분포는요. 가장 대표적인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얘는 연속확률 분포죠. 우리가 이제 이산확률 분포를 했을 때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이산확률 분포는 결국은 이산확률 변수를 따르는 거지, 그렇지? 근데 연속확률 변수를 따르는 건 결국 뭐가 되냐면 연속확률 분포가 되겠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정규분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연속확률 분포는 변수 자체는 연속확률 변수를 다루는 거고 그에 따른 확률 무슨 함수가 생겨요? 밀도 함수가 생기죠. 연속확률 분포는. 오케이? 그래서 연속확률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공부를 하는 건데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조금 볼 거예요. 얘를. 자,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볼 건데 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찍찍 보여준 다음에 뭐 그냥 보시면 여기서부터 0부터 2까지 구간을 가질 때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랬을 때 연속 확률 변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확률 밀도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구간의 시작부터 구간의 끝까지 생기는 요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 그래프와 x축이 이루는 면적은 항상 얼마다? 항상 1이어야 되죠. 얘는 구간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프와 x축이 이루는 면적이 항상 1이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니? 그러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정규분포를 배우기 전에는 정규분포 바로 앞 단원이 뭐냐면 이제 연속확률 변수와 연속확률 변수를 가지고 이제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하는 건데 여기 봐봐. 거의 대부분이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유형은. 그래프 주고 나서 그 그래프 면적이 1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어떤 그래프 해석하라든지 아니면은 뭐 절대값 그래프 줘가지고 풀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함수 그래프 그린 다음에 그 함수 그래프 가지고 확률 계산하라든지 됐니?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자, 이산 확률 분포할 때는 쌤이 제일 중요하다고 한 게 뭐였어? 개념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한 건 표였죠. 표 그려서 푸는 거. 변수 찾고 표 그리고 확률 계산하는 거.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높아지면 확률 계산이 어려워진다고 그랬지. 그지? 얘도 마찬가지야. 잘 봐. 연속 확률 변수를 다루는 연속 확률 분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어떤 확률을 가지고 계산을 할 거냐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은 이산적 확률에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거의 무슨 확률을 가지고 계산했어요? 우리 맨날 했었잖아. 표 그릴 때 우리가 확률 계산할 때 주로 어떤 확률을 많이 계산했어? 뭐분의 뭐 맨날 뭐 했잖아. 그게 뭐야? 제일 대표적인 거 수학적 확률 아니에요? 수학적 확률. 전체 사건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에서 전체 사건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에서 했었지. 그치? 근데 확률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우리 확률 단원에서 배울 때 확률의 종류가 수학적 확률밖에 없었어? 상황 뭐 있었어? 기하적 확률이 있었죠. 그죠? 연속 확률 분포는요 기하적 확률 가지고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연속 확률 분포는 기하적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확률 계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하적 확률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뭐 갖다 계산하는 거야? 얘는 면적이죠. 그렇죠? 면적 갖다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면적 갖다가 여러분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해가지고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표들이 다 뭐예요? 0부터 어디까지의 그 그래프와 x축이 이루는 면적이잖아요, 걔가. 그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확률 계산을 하는 게 바로 연속 확률 분포라는 거예요. 알겠니? 그럼 잘 봐. 연속 확률 분포인데 노란색이요. 자, 정규 분포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단원명이 대단원명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번화에서 단원명이 정규 분포야, 연속 확률 분포야?
정규분포죠. 정규분포. 왜 정규분포냐면 정규분포는 연속확률분포 중에 하나예요. 종류 중에 하나예요. 정규분포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산확률분포와 연속확률분포가 있는데 연속확률분포 안에 포함된 애 중에 하나가 정규분포란 얘기야. 이항분포는 어디 포함되고? 이항분포. 이산이야 연속이야? 이산이잖아. 이산확률분포 안에서 구해서 이항분포를 배웠잖아요. 정규분포는 연속확률분포의 종류 중에 하나야. 그럼 잘 봐. 연속확률분포는 반드시 확률 밀도 함수를 가져야 되는데 그 확률 밀도 함수가 뭐냐면 fx가 뭐 어쩌고저쩌고 시그마 곱하기 루트 2 파이분의 1 곱하기 무리수 2 이과 무리수 2 이거 그 단권하에 나와있잖아. 함수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전체 제곱이에요. 그게 확률 밀도 함수야. 정규 분포에. 자, 그거 우리 외운다고 그래서 안 외운다고 그랬어. 절대 안 외운다고 그랬죠. 그냥 이 함수를 따르는 정규 분포가 연속 확률 분포가 바로 뭐다? 정규 분포라는 거잖아. 그 식 갖다가 우리 풀어 안 풀어? 절대 계산 안 한다고 그랬죠. 그 식 외울 필요도 없다고 그랬지. 잘 봐 그러면. 정규 분포의 핵심은 뭐냐면 정규 분포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정규 분포의 핵심은 면적 계산하는 겁니다. 정규분포의 핵심은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의 면적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럼 잘 봐. 정규분포를 따를 때 라는 말이 나오면 그 확률밀도 함수, 그 이상하게 생긴 그 확률밀도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걔가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 바로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이 함수가 그 단권화에 써진 그 함수 그래프가 이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온대. 알겠어? 알겠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그래프야, 식이야? 그래프야, 정규분포는. 절대 식 안 물어본다고. 식이 궁금하면요, 나중에 그 대학교 가셔서 교양 확률 통계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아주 대단원 하나가 이거예요. 그 식에 대해서만 배워요.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그런 데 가서 한번 하시면 되고 일단 대학부터 가야죠. 그러려면. 어찌됐든 자 봐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우리가 해석만 잘하면 되는 거야. 정규분포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야겠지. 우리 함수 처음 배울 때 지수로 함수 같은 거 이과생들 지수로 함수 같은 거 처음 배울 때 뭐부터 배워요? 아무것도 안 배워요? 식. y는 2의 x제곱이 처음 배울 때, 니는 처음 배울 때 생각해봐. 뭐부터 배워? 함수 처음 배울 때. 뭘 배우는지 기억이 안 나? 뭐부터 배웠어? 함수 처음 배우면 항상. 정의는 당연히 정의고. 그래프 개형부터 그리지 않아요? y는 2의 x 그래프, y는 2의 x제곱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부터 배우지 않아요? 그리고 이 그래프의 특징, 성질부터 배우지 않아요? 이차함수도 생각해봐. 이차함수 이렇게 그려진다고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이거 처음 배울 때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 증명하는 게 뭐였어? 점 찍어봤더니 이렇게 그려지네요. 중학교 때 그렇게 했잖아. 함수가 다 똑같지. 그러면 얘는 이런 걸 포물선이라고 하고요. 포물선인데 얘는 y축 대칭이고요. y축 대칭인데 얘는 꼭지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함수에서. 얘도 마찬가지야. 보세요. 얘도 그래프 특징을 먼저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그래프 특징이 전부야. 왜? 식을 안 쓰거든. 함수인데 얘도 함수인데 우리가 그 식을 다루진 않아요. 그 식을 가지고 막 변형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미적분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만 뭐만 따지면 되는 거냐면 여기서 그래프 해석만 잘하면 되는 거야. 통계에서는. 알겠니? 알겠니? 자, 그럼 그래프 특징 있죠?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 정규분포 함수 그래프의 특징 첫 번째 뭘까? 대칭이다. 어디? 평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x는 m이라는 직선의 대칭이다라는 거. 좌우 대칭이다. 됐니? 됐니?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자,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제일 중요한 거. 마이너스 시그마부터 시그마 뭐래, 시그마가 뭐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이거 뭐야? 실수 전체죠. 그죠? 실수 전체에서 fx라는 지금 정규분법 함수 그래프와 fx와 x축이 이루는 면적은 얼마다? 1이다. 이 전 면적이 1이다. 되니? 그럼 추론 가능한 거. 여기 대칭이니까 6이 기준으로 오른쪽은 어디? 0.5. 여기도 0.5죠. 그죠? 오케이. 되었습니까? 네. 그죠? 이 두 개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가지 특징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두 가지 특징. 그치? 그 다음에 하나 더 덧붙여서 해보면 세 번째. 자, 이 그래프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범위를 이렇게 잡았어요. 여기서부터 A, 여기 B라고 했을 때 여기 면적이죠? 그죠? 자, 그랬을 때 X의 범위가 A부터 B까지일 때 자, 여기서의 확률이라고 하면 P라고 쓸 수 있고 A부터 X까지라고 B까지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확률. 그치? 이 확률은 뭐랑 똑같냐면 면적과 같다라는 거. 됐니? 요 확률이고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확률이 요 확률 밀도 함수를 따르는 확률이 뭐와 같다? 면적과 같다. 됐니? 이거 식으로 증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림 가지고 할 거다. 우리는. 알겠니? 이걸 식으로 가지고 하면 뭐다? 대학교 가진다. 대학교 가서 교양으로 쌓으면 되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교양으로 수학하면. 얼마나 있어 보여요? 그럼 거기 가면 이식 적분하라고 배워요? 네. 당연하지. 문과는 안 봐도 돼요. 똑같은 확률 통계인데요. 경제학 쪽에서 배우는 확률 통계는 그래프를 어떻게 잘 해석하고 그걸 어떻게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시키는지에 대해서 배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배워요. 그래프를 보고 똑같은 이런 그래프를 보고요. 이런 이 집단에서는 뭐가 문제고 이런 거 찾아. 공대는요. 이과는 이공계 이 그래프가 왜 생겼는지 배워요. 그 차이예요. 이 그래프 어떻게 유도하는지 배웁니다. 알겠죠? 화공과 가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화학이잖아요. 일반 화학. 쌤 동생이 화공과거든요. 카이스트 화공과. 미친놈 같아. 책이 이만 책이 그거 하나 깨봐. 무려 16번의 수업만 해요. 근데 중간 한 번 빼고 기말 한 번 빼니까 14번이죠? 그럼 14번 만에 나가요. 페이지가 한 8페이지? 심지어 영어예요. 책을 딱 펴잖아요. 탁탁 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맨날 보진 않고 우리 자주 보는 뭐 이런 분자식? 화학이? 난 과학을 잘 몰라서 뭐 이런 이상한 거 있잖아. 그럼 내가 본 화학 끽해봤자 내가 본 분자식은 2줄밖에 안 되거든. 이게 이런 육각형 모양이 2줄밖에 안 되는데 거기 있는 게 한 페이지가 이거야. A4 한 페이지가 이만큼이면 한 10줄 되는 거야. 분자식. 그래서 야 그럼 얘는 거 시험 뭐 보냐? 이거 그리는 거. 그리는 게 시험이래. 여기 다 막 원숭이로 써있고 뭐 CH 어쩌고저쩌고 써있고. 야 그럼 그거 몇 분 걸리냐? 하나 그리는데 40분? 세 문제 나오네요. 세 문제. 중간고사. 세 문제 나왔는데 120분. 시험. 하나가 증명. 분자식 증명하는 거. 두 번째가 분자식 그리는 거. 세 번째가 그 다음에 실생활 대입하는 거. 깔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이공계열의 미래. 근데 이과생들은 공부 진짜 잘해야 돼.
대학 가서. 왜냐면 문과생들은요 공부 자기가 안 하면 자기만 잘못되면 되거든요. 자기가 안 하면 그냥 자기만 적당히 잘해도 되고. 근데 이과생들은 만약에 공부를 제대로 잘 모르는데 막 기억을 들어가 뭘 만드는데 잘 몰라. 기계를 만들어서 플랫폼이 나오죠. 다 주는 거예요. 야, 건축공학과 갔는데 건축공학 그 디자인하는 거 말고 시공하시는 분들이 대충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건물 짓는 사람들이 대충 배웠어. 그래서 대충 지었어.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잘해야 돼. 얘네는 아마 정말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가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과는. 이과생. 자, 어쨌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면접 요 세 가지 정규문법 이 세 가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다. 두 번째는 요거 면적이 전체 면적이 1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간에서의 확률. 구간에서의 확률은 뭐와 같다? 면적과 같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다? 기하적 확률을 이용하는 거다. 알겠지? 이게 정규분포의 끝이에요. 이게 다야. 근데 이제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산을. 그지? 자,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정규분포에 대해서는 원래는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봐봐. 원래는 예를 들어서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이라는 걸 따른다 라는 말이 나오면 거기 이제 단권한 책 같은 데에 나오는 정규분포 함수 있죠. 거기 정규분포 함수 책 있는 사람들 보시게 되면은 m 있죠. 시계 m. 그 m이 이 m이에요. 정규분포 따를 때의 평균. 그 다음에 시그마도 있죠. 그 시그마가 바로 정규분포 따를 때의 표준 편차예요. 그러면은 실생활에서는 잘 되세요. 실생활에서는 실제 우리가 통계를 배우고 통계를 전공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엑셀에다 넣으면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엑셀에 넣으면 그냥 알아서 수식이 쫙 나와요. 결과가 쫙 나와. 얼마나 좋습니까? 수동차 문장에서 그렇게 해서 하면.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계산기도 안 쓰게 하는데. 잘 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식에다 넣어서 직접 원하는 결과물은 당연히 면적이겠죠. 그 면적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식에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수능에서는. 그럼 뭘 물어보냐? 이거를 계산할 수 있게끔 바꿔준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표준화를 한 결과를 가지고 문제에 나와 있는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뭐해라? 계산하셔라. 이 논리라고. 정규 분포의 모든 문제가. 알겠니?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자, 봐봐. 표준 정규 분포를 하면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스탠다드한 표준화된 건데 얘는 정규 분포 중에 어떤 정규 분포냐면 0,1 제곱이라는 정규 분포예요. 얘도 정규 분포예요. 알겠니? 아니 가끔 가다가 정규 분포랑 표준 정규 분포랑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도 정규 분포예요. 정규 분포. 단 어떤 정규 분포인 거야? 평균이 0이고요.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예요. 이거 인 정규 분포예요. 이게 표준 정규 분포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표준화라고 했었죠. 그죠? 표준화 하는 건데, 자, 표준화 해볼게요.
표준화. 잘 봐. 표준화를 하는 건데요. 얘는 그러면 m을 뭘로 바꿔야 돼요? 0으로. 시그마는 1로 바꿔야죠. 그죠? 그러면은 확률 변수 x가 있을 때 그 x라는 변수가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는 거죠. 그죠? 자, 이 변수를 바꾸는 거예요. 이 변수를 바꾸면 z가 되는 거고 그 z가 어디서 나오냐면 표준 정규분포 0,1 제곱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래프로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자, 정규분포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아니, 잘했을 때 여기 가운데 대칭축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균이죠? 그죠? 평균이죠? 됐니? 그러면 쌤이 요만큼을 해서 m 플러스 시그마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됐죠? 자, 그랬을 때 잘 봐. 이 그래프를요, 쌤이 평행 이동하는 겁니다. 평행 이동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봐봐. 표준화 공식이 있잖아요. 표준화 공식이 어떻게 도출이 되는지 간략하게 그래프로 설명드리는 거니까. 평균이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 평균 m인 것을 0으로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뭐 하려는지 알겠죠? 자, 요 분포를 요 그래프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럼 얘 평균이 0이잖아. 그럼 얘 평균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요, 평행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여기가 m이니까 0으로 바꾸려면 밀어야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m만큼. 그치? 자, 근데 잘 봐. 요 면적과 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m만큼 밀었어요. 그러면 가운데 축이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m 플러스 시그마는 어떻게 되겠어요? 왜 이렇게 졸려요? 미적분초의 시간에 뭐 시달렸어요? 뭐가 되겠어요? 시그마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잘 봐요. 요 면적은 서로 어떨까요? 동일하죠. 왜? 함수 그래프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습니다. 동일합니다. 면적.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럼 여기를 0으로 바꿨죠. 그럼 나 이제 표준 편차만 뭐 하면 돼요? 1로 바꿔주면 되죠. 그럼 이걸 뭘로 나눌까요? 시그마잖아. 지금 여기가 시그마잖아. 시그마.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눠주면 돼요. 나눠주면 뭘로 바뀌어요? 1로 바뀌죠. 면적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 시그마가 양수라서 그래요. 시그마 무조건 양수니까. 표준 편차. 양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나눠주면 1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 정규분포, 이 정규분포 그래프가 바로 m, 시그마 제곱이었던 정규분포 그래프인데 얘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똑같은 그래프 모양인데 평균과 표준 편차가 1제곱인 0,1 제곱인 걸로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원래 변수가 x였죠. 그죠? 원래 변수가 x였는데 이 원래 변수가 x였던 게 자, 여기서 여기 갈 때 지금 무슨 과정 거쳤어요? 두 가지 과정 거쳤죠? 그죠? 두 가지 과정 거쳤지. 첫 번째 뭐 했어요? 뺐잖아요. 그럼 x 마이너스 평균이 되겠죠. 그죠? 그걸 뭘로 나눴어요? 그렇죠. 표준 편차로 나눴죠. 그래서 변수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됐니? 이 변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겠다? 표준 정규분포의 변수 z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잘 봐. 원래 문제에서 주어진 정규분포 x라는 변수를 z로 바꿔주는 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냐면 표준화한다라고 했었죠. 그랬더니 어떤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어떤 변수가 와도 표준화를 하면 무조건 뭘로 바뀐다? 0과 1로 바뀝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 이 과정을 거치면. 아시겠어요? 이렇게 바꿔서 풀겠다라는 겁니다. 됐니? 이게 표준화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유. 왜 바꿔서 풀까요? 왜 이렇게 바꿔서 풀까요?
내가 아까 얘기했을 텐데. 쉬워요. 계산하려고.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그냥 엑셀 돌리면 나온다니까? 근데 우리 수능에서 엑셀 주냐고. 컴퓨터 주냐고. 안 준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는 오직 컴퓨터 사인펜과 수정 테이프와 연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수능 가면 샤프 주시는 거 아시죠? 그 테이프 쓸 수 있어요. 뭐 테이프 잘 못 쓰지. 그 가끔 뭐 쓰다 사람도 있던데. 근데 웬만하면 바꾸는 게 낫습니다. 괜히 수정 테이프 붙였다가 오류 나면 어디서 뭐도 못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수능에서 예전인가 한 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누가 그 수능 가면은 항상 컴퓨터 사인펜이랑 지우개 주나? 지우개는 안 주나? 지우개도 줄 거다. 지우개 주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 샤프는 무조건 줘. 2개. 필도 가져가면 안 돼요. 네. 수험표만 가져가면 돼. 그리고 수능 가실 때 제발 핸드폰이 이런 거 가져가지 마. 그냥 집에서 모셔놓고 가. 얘들아 핸드폰 걸리면 2년이야 2년. 강제 삼수예요. 강제 삼수야 강제 삼수. 근데 요 2개가 있었는데 예전에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제가 들은 건데 저도 확실한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사인펜 있잖아요 사인펜. 예전에 사인펜을 각자 가져가는 거였거든요. 안 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인펜 성분 때문에 하나가 답지가 오류가 난 거예요. 오해발 판독기가 그걸 못 읽는 거야. 그 사인펜. 그래서 한 번 문제가 됐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느 회사 사인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일반화된 거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제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수능에 가까워져서 이런 얘기하지만 나중에 수능 보러 갈 때 내년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수능 날을 튀지 말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핸드폰 가져가지 말라면 가져가지 말고 시계 같은 것도 그냥 아날로그 시계 그냥 하고 사고 가고 괜히 수능 시계 이런 거 가져가지 말고 그 다음에 갑자기 우황청심환 이런 거 안 먹다가 먹지 말고 알겠지? 샤프 같은 것도 꼭 그래야 되세요. 샤프는 제가 쓰던 거 써야지 잘 풀려요 뭐 이래야 돼. 아니 뭐 샤프는 괜찮은데 사인펜은 그냥 해. 주는 거 써 어차피. 사인펜 때문에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 이유 설명하고 쉴게요. 이유는 뭐라고요?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현실적인 이유는 다른 두 집단 비교하기 위해서고요. 그건 일상생활적인 거니까 그건 우리는 논외로 치고 우리가 하는 이유는 계산이 편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항상 명심하면 돼. 여기 봐. 항상 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 단원에서 구해야 되는 건 뭐야? 구해야 되는 건 항상 뭐야? 면적이야. 거의 대부분의 뭐 내신 문제나 조금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게 비틀어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 스탠다드한 시험,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는 물어보는 거는 무조건 하나예요. 면적. 왜? 그 면적이 뭐니까? 곧 확률이. 알겠니? 그럼 그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계산하는 방법을 표준화라는 걸 이용해서 하는 이유는 계산이 편리하다. 뭐가 있기 때문에. 이미 계산기를 다 돌려서 만들어 놓은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이 계산기 돌려서 0,1 제곱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다른 변수를 x라는 변수를 표준화하면은 0,1제곱이 되는데 면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표준화해서 면적 구하나 그냥 면적 구하나 나오는 면적은 어떻다? 동일하다. 알겠지? 따라서 그 면적을 계산하는 게
표가 주어지는 거고 표를 안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값을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죠? 네. 조금 쉬었다가요. 문제 좀 풀어볼게요. 이렇게.